엔비디아 주가 오를 대로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우려.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주가 꼭지다라는 우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번 사이클의 불마켓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 비트코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이 갑까 말까 이제 흔들리고 있죠. 시장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일단 먼저 봐야 할 건 경제. 이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결국 주식은 경제에 따라서 큰 흐름이 바뀝니다. 이게 볼 수밖에 없죠. 특히 이번 주는 이 중요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데요. 이 주시할 만한 점은 변화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최근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시리즈 서프라이즈 인덱스니까 경제가 어떻게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상보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 지표도 그에 따라서 계속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경제가 예상보다 좋다, 금리 안 내리겠네라는 우려가 강화가 됐죠. 그러면서 시장이 최근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시장 하락 요인이 됐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게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 ISM의 제조 PMI 지표가 확 위축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향후 제조업이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고용 데이터예요. 이 고용 데이터 특히 이제 채용 공고인데 채용 공고가 800만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고용 시장이 이렇게 뜨거웠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채용 공고, 그러니까 채용을 하려는 이 기업들의 수요가 너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지금 팬데믹 이전에 가장 높았던 상황은 740만인데 지금 800만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1000만이 넘었던 상황이니까 고용시장이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아주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고용 데이터도 ADP의 민간 데이터도 15만으로 이제 예상보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데이터예요. 왜냐면은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과 고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의 정책 목표가 고용 안전 그리고 물가 안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침체 우려도 나왔어요. 왜냐면은 예상보다 선행 지표들이 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무착륙 시나리오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생겼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강화됐다라는 건데 이게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게 아무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빠져버리면 주식시장은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없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빠르게 지표가 하락을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이제 서비스 지표가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제시가 됐죠. 긍정적인 건 이제 무착륙 시나리오가 다시 생존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국제 유가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이번 주에 이제 올해 말부터 감산을 일부 철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발적으로 감산을 했던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사우디하고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올해 10월 정도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경기 지표도 안 좋게 나오면서 수요 둔화
시그널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4개월 내 최저치로 갔죠.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제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금리도 유가를 많이 따라가요. 금리도 경기에 민감한 안전자산이기 때문인데요. 유가 하락에 금리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이 유가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상황이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최근 장기 국채 금리하고 이제 달러가 오래 상승하던 이 추세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선을 하향 돌파했죠. 이 두 개 모두.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경우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게임 체인저가 될 텐데, 왜냐면은 국채 금리 추세 하락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국채의 수요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반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실질 금리의 하락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실질 금리의 하락이 더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추세 하락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긴축 시그널이 완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달러가 하락을 하면 위험 자산에는 좋은 시그널이 돼요. 왜냐면은 달러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돈이 글로벌 경제로 흘러들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나 이제 이런 부분도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가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퀘이션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의 약세는 위험 자산에는 강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악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도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커지면서 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금리, 가장 중요한 건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달러도 하락하면서 이건 비트코인과 금과 같은 자산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죠. 이 비트코인은 그동안 몇 개월 동안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통합, 컨solidation, 그리고 보합세를 보여왔는데요. 최근 주시할 만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1번은 뭐냐면은 주가가 통합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올라가고 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는데 거래량은 위축되고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가 하락에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VWAP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량 가중평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하는 이제 지표인데, 이 VWAP이 저점에서 시작된 VWAP은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이쪽을 지지 삼아서 올라오면서 갭이 늘어나고 있죠. 증가하면서 모멘텀이 더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점에서 찍은 VWAP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 추세가 이제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4번은 지금까지의 고점을 잇는 추세 하락선이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이거를 확실히 돌파할 경우에 굉장히 강한 비트코인 강세 시그널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번 불마켓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를 좀 보고 싶은데요. 피델리티의 분석에 따르면요, 아직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불마켓 그 사이클을 볼 때 지금 불마켓 사이클은 20개월 동안 53%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난 100년간의 역사적 불마켓은 평균적으로 30개월 동안 90% 정도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델리티는 지금 불마켓은 한 5이닝, 야구로 치면은 9이닝에서 한 5이닝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약간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요인이 따로 있는 게 바로 지금은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계산에 추가하면 다른 얘기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고물가 고금리가 유지될 경우에 주가는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금리가 높은 만큼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리가 낮아지면은 밸류에이션은 좀 더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60년대하고 1980년대 같은 경우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당시 이거를 감안을 하면 주가 상승 여력은 한 65%에서 75% 정도밖에 안 왔다라는 거죠.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물가가 더 하락을 해야 되고 금리가 더 하락을 해야만 우리 지금 불마켓의 주가 상승 여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더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주식시장과 이제 매크로 경제 변화 시그널을 감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번 주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죠. 이 고용보고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함께 이제 가장 주목하는 지표입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주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까지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